내 나이 69세.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억울하게 이혼당한 후 15년 동안 차갑게 식어있던 내 마음이 다시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한낱 허상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윤영애이고 올해 69입니다. 서울 강서구 작은 아파트에서 이혼 후로 15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황당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의견과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6세 결혼해서 28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결혼 초부터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병원도 다녀보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죠. 처음에는 남편도 괜찮다, 우리 둘이 잘 살자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시댁에서는 은근히 저를 탓했고 남편도 점점 저에게 소홀해지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54세 되던 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다 그 여자가 임신까지 한 상태였죠.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28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예요.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진행됐어요. 남편은 그간의 정을 생각했는지 아님 조금이라도 저에게 미안했는지 재산 분할도 섭섭지 않게 해줬어요. 강서구에 있는 이 아파트와 적금 몇 개, 그리고 30년 직장 생활로 적지만 매달 받는 연금으로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거든요. 이혼하고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28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모든 게 어색하고 겁이 났죠.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커피 드실래요? 하고 말을 걸었다가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고 허탈해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혼자 아침을 준비하는 것도, 저녁에 혼자 TV를 보면서 밥을 먹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하지만 가장 절 힘들게 했던 건 혼자라는 거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들 자식 자랑, 손자 손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언니가 가깝게 살고 있어서 위안이 됐어요. 그리고 언니 딸인 조카 수진이를 어릴 때부터 자식처럼 생각하며 언니랑 함께 키웠어요. 언니 부부는 맞벌이를 해서 제가 자주 돌봐줬거든요. 수진이도 저를 잘 따랐고요. 수진이가 대학에 갈 때는 등록금도 제가 보탰어요. 제가 아이가 없으니까 그 애한테 해주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수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지금은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사회부 기자라서 여러 사건들을 취재하더라고요. 가끔 전화할 때마다 이모, 잘 지내세요? 혹시 이상한 사람들 조심하세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많거든요. 하고 걱정해 주니까 정말 든든해요. 제가 낳은 딸이라도 이렇게 챙겨줄까 싶을 정도로요. 요즘 제 일상은 꽤 규칙적이에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아침을 준비해요. 뉴스도 듣고 음악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일주일에 3번은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 나가요. 거기서 만난 분들과 친해져서 수업 끝나고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어요. 목요일마다는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해요.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정해서 읽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른 분들은 우리 남편이 또 그래, 애들이 언제 오나, 손자가 말을 안 들어,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그냥 듣기만 해요. 끼어들 말이 없거든요. 거기다 저녁 시간이 되면 다들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저녁 준비해야겠어요 하면서 모두 집으로 서둘러 돌아가지만 전 아무도 없는 집으로 혼자 돌아가는 길이 조금 적적하긴 해요. 하지만 그것도 제 삶의 일부니까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죠. 처음에는 소외감을 많이 느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영애야, 무자식이 상팔자야, 남편 없으니까 얼마나 편하니, 네가 제일 부럽다, 이런 말을 해요. 저도 맞아, 세상 편해 하면서 웃어 넘기죠. 실제로 혼자 사는 게 편한 면도 많아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가끔 홀로 있는 집에 돌아가기 싫을 때는 저는 주로 마트에 가요. 혼자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사람 구경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삽니다. 어느 날은 계산할 때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게 하루 중 가장 긴 대화일 때도 있어요. 우습게도 그런 작은 인사들이 나름 위로가 되더라고요. 몇 년 전에 남편하고 같이 살던 아파트를 팔고 이 아파트를 사서 언니 집 근처로 이사했어요. 언니와 가깝게 살고 있어 자주 만날 수 있고 언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참 든든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다행히 집 사고 현금이 1억 정도 남았어요. 앞으로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검소하게 살면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노년이 안정된 건 정말 행운이죠.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때가 가장 평온해요. 소설을 읽다가 가족 이야기나 연애 이야기가 나오면 가끔 마음이 울컥할 때도 있지만 그것도 책 읽는 재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밤에는 홀로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상이 나쁘지만은 않아요. 평온하고 안정적이니까요. 사실 저는 이렇게 조용하고 평범하게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큰 변화 없이 하루하루를 차분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제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4월 중순쯤이었나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였죠. 사실 그날 아침부터 기분이 좀 우울했어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분들이 또 가족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반찬 해다 줬다. 손자가 또 상 받았다. 이런 얘기들 말이에요. 저만 혼자 듣고만 있으니까 괜히 마음이 씁쓸해져서 집에 들어가기도 답답하고 그래서 공원으로 나온 거였어요. 평소에는 우산을 꼭 챙기는 편인데 그날은 왠지 비가 올 것 같지 않았거든요. 일기예보에서도 맑다고 했고요. 그런데 벤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금방 그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벤치 주변 나무 그늘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죠. 그런데 비가 점점 세져서 옷이 다 젖기 시작했어요. 일어나서 뛰어가자니 이미 다 젖었고 그렇다고 계속 앉아 있자니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고 정말 난감했죠. 그때였어요.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서 제 위로 우산을 내밀더라고요. 저기 이 우산 함께 쓰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감기 걸리시겠어요. 편안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목소리만 들었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뛰더라고요.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정말 인상이 좋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70세라고 하시더군요. 회색 가디건에 단정한 바지, 은색태 안경을 쓰고 계셨죠. 뭔가 교양 있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아이고, 감사해요. 갑자기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네요. 그분이 자연스럽게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여 주시는데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의 배려를 받는다는 느낌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언제 봤다고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지 혼자서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저는 박영진이에요. 저기 보이는 3단지에 살고 있어요.
아, 네. 저는 윤영애라고 해요. 전 저 밑에 5단지 살고 있어요. 영진 씨 목소리가 참 듣기 좋았어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외로운 기운도 느껴졌어요. 아마도 저처럼 혼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 많이 젖으셨나요? 집에 가서 옷 갈아입으셔야 할 텐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뭐, 그래도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 조심하세요. 요즘 일교차가 커서 노인분들이 감기에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노인이라고 하니까 괜히 기분이 묘했어요. 저도 이제 노인이 맞긴 한데, 이분 입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하고 왠지 모르게 서운해지더라고요. 영진 씨도 이 공원에 자주 오세요? 네, 거의 매일 와요. 은퇴하고 나서는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예전에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거든요. 선생님이셨다니까 왠지 더 신뢰가 갔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느껴졌죠. 그런데 할 일이 없어서라는 말에서 뭔가 쓸쓸함이 느껴졌어요. 아, 선생님이셨구나. 그럼 책도 많이 읽으시겠네요. 네, 그래도 요즘은 예전만 못해요. 나이가 드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서요. 영애 씨는 뭘 하며 지내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산책하고 가끔 문화센터 프로그램 들으러 가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작은 우산 아래서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깨가 살짝 닿을 정도로 가까이 서서요. 정말 어색했지만 동시에 묘하게 편안했어요. 언제 이런 기분을 느껴봤나 싶을 정도로요. 비가 조금 약해지자 영진 씨가 말했어요. 이제 괜찮을 것 같네요. 집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까우니까 조금만 걸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미 다 젖었는데요, 뭘.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혹시 몸이 안 좋으시면 병원 꼭 가보시고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해 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또 한 번 흔들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의 챙김을 받으니 마음이 따뜻해져 왔죠. 네,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 헤어졌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마음이 이상했어요. 뭔가 따뜻한 기운이 가슴에 남아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군요. 영진 씨의 따뜻한 목소리, 우산을 기울여 주시던 모습, 제가 괜찮다고 해도 계속 걱정해 주시던 그 마음씨.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이상하게 밝아 보이더라고요. 이런 기분이 뭔지 몰랐는데 이게 설렘이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 평소처럼 동네 도서관에 갔어요. 목요일마다 하는 독서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2층 문학 코너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가까이 가봤는데 정말 영진 씨였어요. 가슴이 또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였죠. 그런데 영진 씨가 먼저 저를 발견하시더라고요. 영애 씨 아니십니까? 영진 씨, 여기서 뵙네요. 영진 씨도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손에는 박완서 작가의 소설을 들고 계셨어요.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와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영진 씨도 책 읽으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많아져서 요즘 옛날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보고 있어요. 그때랑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저도 책 읽는 걸 좋아한다고 했더니 영진 씨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운명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또 만나게 되다니.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할까요? 여기 1층에 작은 카페가 있거든요. 네, 그럴까요? 그렇게 우리는 도서관 1층 카페로 갔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죠. 영진 씨가 커피를 주문해 주시고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영애 씨는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저는 주로 소설이나 에세이를 읽어요. 요즘은 공지영 작가 책을 다시 읽고 있거든요. 아, 공지영 작가요.
저도 좋아해요. 봉순이 언니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영진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책 이야기, 요즘 TV 프로그램 이야기, 날씨 이야기까지.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죠. 실례지만 가족분들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영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15년 전에 이혼했거든요. 아이도 없고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낸 지 벌써 5년이 됐어요. 그 순간 뭔가 통하는 게 있다고 느꼈어요. 서로 외로움을 아는 사람끼리의 공감 같은 거요. 영진 씨 눈빛에서도 저와 비슷한 쓸쓸함이 느껴졌어요. 혼자 지내기 쉽지 않으시죠? 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도 가끔은 그래요. 영진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찌릿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누군가와 편하게 웃고 눈을 맞추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는 그 순간이 참 오랜만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카페를 나올 때 영진 씨가 말했어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영애 씨와 이야기하니까 정말 즐거웠어요. 제 마음도 같았어요. 영진 씨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죠. 좋아요. 가끔 만나서 함께 이야기도 하고 커피 마셔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미소가 지어졌어요.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뭔가 생기가 돌고 눈빛도 살아있고 이런 게 설렘의 힘인가 싶었어요. 언니한테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는 제가 이혼하고 나서 줄곧 혼자 사는 게 안타까워 항상 걱정해 주었거든요. 언니, 나 오늘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 어머, 영애야, 정말이야? 너 목소리까지 완전히 달라졌네. 소개팅한 거야? 산책하다 우연히 만난 분인데 외모도 멋진 신사시고 나한테 정말 다정하게 대해줘. 전화기 너머로 언니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애야, 그 긴 세월을 혼자 견뎌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언니가 다 알아. 이제라도 좋은 분 만나서 서로 마음 기대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야. 언니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는 게 느껴졌어요. 15년 동안 제가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언니가 제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니,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 무슨 소리야.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너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니? 좋은 분이면 잘 만나봐. 언니가 응원할게. 언니의 응원을 받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분을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따뜻한 미소 뒤에 이런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영진 씨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제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도서관에서 만나책을 함께 읽고 근처 카페에서 차도 마시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한 뼘씩 더 나누게 됐죠.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이 나이에 남자와 이렇게 만나는 게 맞나 싶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도 됐거든요. 하지만 영진 씨와 함께 있으면 그런 걱정들이 다 사라졌어요. 영애 씨, 오늘 정말 아름다워 보이세요. 어느 날 카페에서 영진 씨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69세에 아름답다는 말을 들을 줄 몰랐어요. 얼굴이 확 달아올랐죠. 놀리지 마세요. 이 나이에 아름답다니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영애 씨는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영진 씨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아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사람 마음은 나이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 마음이 설렐 줄은 몰랐어요.
영진 씨의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 나이에도 가슴이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영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영애 씨, 혹시 제 집에 한번 놀러 오실래요? 제가 직접 요리해서 대접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남자 집에 혼자 가는 건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영진 씨 표정이 너무 진심 어린 것 같아서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좋아요. 영진 씨 음식이 기대되네요. 영진 씨 집은 깔끔하게 정리된 아파트였어요. 거실에는 책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정말 교양 있는 분의 집 같았죠. 와, 정말 멋지게 꾸며 놓으셨네요. 영애 씨가 와주셔서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앉으세요. 차 끓여 드릴게요. 영진 씨가 부엌에서 차를 우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정해 보였어요. 이런 남자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을 함께 먹고 나서 영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애 씨, 오늘 너무 늦었는데 혹시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면 어때요? 손님 용방이 따로 있거든요.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남자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를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글쎄요,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자고 가세요. 그날 밤 난 못 이기는 척하며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내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영진 씨가 제 방문을 살짝 두드렸어요. 영애 씨, 불편한 건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영진 씨가 들어오셔서는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더니 영애 씨,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영애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많이 끌렸어요.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이런 고백을 들을 줄은 상상도 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아내가 떠난 후로 죽었던 마음이 영애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영진 씨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주셨어요.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 순간 영진 씨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더니 천천히 저를 안아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품이었죠. 든든하고 따뜻했어요. 영애 씨, 같은 마음이라니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저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밤이었어요. 1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저를 다시 발견하는 날이었어요. 영진 씨는 정말 다정하고 조심스럽게 제가 편안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배려해 주셨어요. 영애 씨,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완벽한 영애 씨를 만날 수 있었다니 정말 행운이에요. 영진 씨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일 때 저는 정말 여자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이런 뜨거운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 따뜻한 품에 안겨서 잠들 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영진 씨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서 자고 있는 영진 씨 모습을 보니 꿈만 같았어요.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잘 잤어요? 영진 씨가 깨어나서 미소를 지어 보이시더라고요.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다행이에요. 아침 드실래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영진 씨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든든했어요. 영진 씨와 함께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영진 씨와 저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영진 씨가 제 집에 오시기도 하고 제가 영진 씨 집에 가기도 하면서 평생 정말 달콤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밤에는 우린 정말 잘 맞았어요. 영진 씨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셨고 제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이끌어 주셨어요. 간혹 제가 부끄러워하면 괜찮아요. 우리 사이에 뭐가 부끄러워요. 하면서 다독여 주셨죠. 영애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완벽해요.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요. 영진 씨가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할 때면 정말 여자로서 완전히 만족하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행복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나에게 이런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게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저도요. 정말 꿈만 같아요. 그런 밤들을 보내고 나면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환해져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영애 씨,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하고 말할 정도였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영진 씨가 말했어요. 영애 씨, 우리 이제 함께 살면 어떨까요? 함께 살자고요?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어차피 매일 만나 함께 있는데 이렇게 따로 살 이유가 있나 싶어요. 영애 씨 집이 더 넓으니까 급한 대로 제가 이리로 이사 오는 게 어떨까요?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동거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 영진 씨랑 함께 살기로 했어. 어머, 영애야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사귄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잖아. 언니, 영진 씨 정말 좋은 분이야. 놓치고 싶지 않아.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도 좋을 것 같아. 우리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한 거니까 걱정 마, 언니. 그래, 너 그동안 많이 외로웠는데. 좋은 분이라니. 언니가 정말 좋다. 행복하게 잘 살아봐. 언니의 격려를 받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며칠 후 영진 씨가 우리 집으로 이사를 들어왔어요. 정말 꿈만 같았죠. 70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우린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영진 씨가 커피를 끓여주시고 저는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함께 신문을 보고 산책도 하고 저녁에는 TV를 보면서 수다를 떨었죠. 영애 씨, 이렇게 함께 사니 정말 좋네요. 혼자 살 때는 몰랐는데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어요. 저도 그래요.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영진 씨는 정말 완벽한 남자였어요. 집안일도 척척 해주시고 제가 힘들어하면 영애 씨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하면서 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근데 영애 씨는 너무 사람을 잘 믿어서 걱정돼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요? 전 아직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만나보지 못했는데 운이 좋은 거겠죠. 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 조심해야 해요. 복잡한 일들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영애 씨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영진 씨의 배려가 너무 고마웠고 정말 든든하고 의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밤마다 우린 정말 달콤했어요. 그런 밤들을 보내고 나면 영진 씨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어요. 이 사람이라면 뭐든지 맡겨도 될 것 같다는 믿음이 두터워졌죠. 영애 씨, 혹시 은행 업무 같은 것도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까요? 요즘 은행 가기도 복잡하고 저는 그런 일에 익숙하거든요. 정말요. 그럼 고마워요. 그리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서류 정리도 해둬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나이가 되면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거든요. 그런가요? 전 생각도 못했는데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당연하죠.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영애 씨는 그냥 편하게 나만 믿고 있어요. 영진 씨가 이렇게 모든 걸 챙겨주니까 정말 편했어요. 복잡한 건 다 맡기고 저는 그냥 행복하게 지내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영애 씨, 통장이며 도장 같은 것들 어디에 보관하세요? 서랍장 위쪽에 있어요. 왜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것 같아서요. 요즘 도둑들이 그런 걸 많이 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영진 씨가 안전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영진 씨에게 모든 걸 맡기게 됐어요. 영진 씨에게 맡기면 모든 것이
안심이 됐거든요. 영애 씨,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우리 관계를 정리하면 어떨까요? 확실하게요. 네, 혼인신고 같은 거 말이에요. 우리 나이에는 법적으로도 보장받는 게 좋잖아요. 우리 나이에 혼인신고가 꼭 필요할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나이가 있는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법적으로 가족이어야 서로 지켜줄 수 있죠. 영진 씨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렇게 해요. 그때 저는 좋았어요. 이 완벽한 남자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니 새삼 행복하고 설렜어요. 누군가와 편하게 웃고 눈을 맞추고 모든 걸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저는 평생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영진 씨와 인연의 끈이 연결된 것이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그 안정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저는 그때 상상도 못하고 행복한 단꿈에 폭 빠져 있었습니다. 함께 혼인신고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69세 이 늦은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거든요. 저는 영진 씨 손을 꼭 잡고 걸으면서 이제 정말 가족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영애 씨, 정말 고마워요. 나와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영진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혼인신고증을 벽에 걸어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윤영애, 박영진이라고 적힌 그 서류가 정말 꿈만 같았죠.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신혼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영진 씨 표정이 뭔가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평소와 달리 말수도 적고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어요. 영진 씨, 무슨 걱정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뭔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이제 부부잖아요. 영진 씨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영애 씨, 사실 제게 딸이 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딸이 있다고요? 네, 처음부터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딸이 있다고 하면 영애 씨가 저를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걱정됐거든요. 영진 씨 목소리에 진심 어린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기보다는 안쓰러웠어요. 왜 그런 걱정을 하셨어요? 가족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사실 딸이 최근에 이혼을 했어요. 남편한테 버림받고 갈 곳이 없어서. 제가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못 해줘서 미안하고. 이혼이라는 말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그 아픔을 아니까요. 어머, 그럼 얼마나 힘들까요? 혹시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어요? 친구 집에서 임시로 지내고 있다는데 오래 있을 수는 없다고 해서 많이 걱정되네요. 그럼 우리 집에서 함께 살면 어떨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영진 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영애 씨, 괜찮을까요?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도 자식이 없어서 외로웠는데 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 딸이면 내 딸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같은 이혼 경험도 있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결정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딸한테 연락해 볼게요. 며칠 후 영진 씨 딸 미영이가 집에 왔어요. 38세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영이에요.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 미영 씨. 반가워요. 많이 힘들었죠. 네,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해서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왔거든요. 미영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안쓰러웠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팠죠. 고생 많았어요. 이제 우리가 가족이니까 함께 힘내봐요. 고마워요, 어머니. 미영이가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뭔가 어색하면서도 좋았어요. 이런 기분이 자식을 둔 기분인가 싶더군요. 그렇게 미영이가 우리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처음 한 달 정도는 정말 좋았어요.
미영이는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함께 쇼핑도 하고 저한테도 잘해줬거든요. 그런 미영이를 보면서 정말 딸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가끔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미영이가 나이에 비해 너무 성숙하다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영진 씨와 대화할 때도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어색한 부분이 있었어요. 미영이가 들어오고 2달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끼던 작은 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화장대에 있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머니, 뭘 찾으세요? 미영이가 물으며 다가왔어요. 작은 반지가 없어졌어.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머니, 혹시 다른 곳에 두신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찾아보세요. 그래서 다시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처음엔 그냥 제가 잘못 둔 거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는 또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그 목걸이는 좀 가격도 나갔고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목걸이였거든요. 영진 씨, 제 목걸이 혹시 보셨어요? 목걸이요. 어떤 거요? 금목걸이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글쎄요. 못 봤는데. 어디? 다른 곳에 둔 거 아닐까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자주 깜빡깜빡해. 네, 어제도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런 적 있었나? 난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건들이 계속 사라졌어요. 시계, 브로치, 심지어 현금까지. 그럴 때마다 미영이와 영진 씨는 어디 다른 곳에 두셨을 거예요. 어머니,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 있으세요? 요즘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시고 내가 뭔가 이상해 보여. 네,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때부터 내 자신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가 이상해진 건가? 어머니, 이거 드세요. 건강에 좋은 차예요. 미영이가 매일 저녁 차를 끓여줬어요. 그 차를 마시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더 이상해졌어요. 머리가 자꾸 멍해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했거든요. 영진 씨, 저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영애 씨. 우리 내일 병원에 한번 가봅시다. 다음 날 병원에 방문해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머리가 계속 멍해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기억력 저하가 있으시네요. 치매 초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더 받아보시죠. 치매라고?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어머니, 걱정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잘 돌봐드릴게요. 미영이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그런데 이제 당분간 중요한 일을 어머니 혼자서 처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이라니? 은행 업무나 서류 정리 같은 거요.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 그 정도 일은 나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 의사 선생님도 초기 치매 증상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제 통장과 도장을 모두 영진 씨가 관리하게 됐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치매에 걸렸다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이상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영진 씨와 미영이가 소파에서 껴안고 키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와 딸 사이가 아닌 완전히 남자와 여자로서 말이에요. 영진 씨. 제가 소리를 지르자 둘이 깜짝 놀라며 떨어졌어요. 영애 씨. 이건 이게 뭐예요? 어떻게 아버지와 딸이 이럴 수 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오해하신 거예요. 수진이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제가 본 건 분명했어요. 오해가 아니야.
내가 똑똑히 봤어. 어머니, 치매 때문에 헛것을 보신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그냥 위로해 주신 거였어요. 헛것이 아니야. 키스하는 걸 봤다고요. 영애 씨, 진정하세요. 잘못 보신 거예요. 정말 오해라고요. 영진 씨도 당황하며 말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야 수수께끼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인지, 정말 내가 치매에 걸린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건지. 전 너무 혼란스러워서 고민 끝에 조카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이모야. 이모. 이 시간에 웬 전화예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요? 수진아, 이모가 정말 이상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도와줄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조카 수진의 목소리가 단숨에 진지해졌어요. 이모. 지금 안전한 곳에 계세요? 혹시 주변에 사람 있어요? 화장실에 있어. 다들 자고 있는 것 같고. 좋아요, 이모. 목소리 낮춰서. 뭐가 이상한지 천천히 말해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차근차근 말했어요. 물건들이 사라진 것, 치매 진단을 받은 것, 그리고 오늘 밤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까지. 이모. 잠깐만요. 그 두 사람이 키스하는 걸 봤다고요? 응. 분명히 봤어. 아버지와 딸 사이가 절대 아니었어.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 뭔가 적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모.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약 언제부터 드셨어요? 한 달 전쯤부터인가. 미영이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 약 먹고 나서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했죠? 응, 맞아. 이모. 절대 그 약 더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제가 갈게요. 그때까지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절대 눈치 주면 안 돼요. 알겠어. 그리고 이모. 혹시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들 어디 있는지 알아요? 영진 씨가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다 가져갔어. 알겠어요, 이모. 조금만 참으세요.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그때 자세히 얘기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조카 수진이 말을 들으니 정말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8시 수진이가 왔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수진아,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영진 씨가 미영이와 거실로 나오면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침 운동 나왔다가 이모 생각이 나서요. 날씨가 정말 좋은데 저랑 산책하실래요? 수진이가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지만 저는 수진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기자 특유의 촉이 서 있다는 느낌이랄까. 그래, 좋지. 수진이를 따라 밖에 나오자마자 수진이 제 팔을 가볍게 잡았어요. 이모. 일단 차 안에서 얘기해요. 수진이 차 안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모. 어젯밤에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조사를 좀 해봤어요. 뭘 조사했는데. 우선 박영진이라는 이름부터요. 이상하게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주민등록상 주소도 계속 바뀌고 직업 기록도 일정하지 않고 화면에는 여러 개의 검색 결과가 떠 있었어요. 그 미영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38세 치고는 너무 성숙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좀 그랬어. 제가 기자로 일하면서 노인 대상 사기 사건을 여러 번 취재했는데 패턴이 비슷해요. 수진이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신문 기사들이었어요. 보세요. 황혼 재혼 사기, 치매 조작 재산 탈취. 이런 사건들이 요즘 정말 많아요. 기사를 읽어보니 제 상황과 너무 비슷했어요. 갑자기 소름이 쫙 돋았어요.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응, 받았는데 나보고 치매 초기라고 했어. 어느 병원에서요? 미영이가 추천해준 병원이었어. 수진이 표정이 더 심각해졌어요. 제가 그 병원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모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증거가 있어야 그들을 잡아 넣을 수가 있어요. 좀 위험하긴 한데 하실 수 있겠어요? 이모가 힘들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순간 무섭고 긴장이 되긴 했지만 나를 속인 그들이 괘씸해서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냐, 내가 할 수 있어. 그들은 쉽게 믿은 건 내 실수니 내가 해결해야지. 어떻게 하면 될까? 수진이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작은 녹음기예요. 단추만 하니까 옷에 달고 다니시면 돼요. 이런 걸 써도 되는 거야? 이모, 저 사람들이 이모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면 꼼짝 못할 증거를 잡아야 해요. 이건 정당방위예요. 이모 제가 밖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마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바로 경찰과 들어갈 거니까요. 그리고 절대 그 약 드시면 안 돼요. 물에 버리거나 화장실에 버리세요. 설마 정말 나에게 약까지 먹인 걸까? 아마도요. 제가 성분 분석해서 확인해 볼게요. 두려웠지만 저는 집에 돌아가서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저녁 무렵 미영이가 또 차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약 드세요. 고마워. 저는 받아서 마시는 척하고 화장실에 가서 버렸어요. 그리고 녹음기를 켰죠. 밤 10시쯤 거실에서 둘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었어요. 요즘 할머니가 좀 이상해. 약도 제대로 안 먹는 것 같고. 괜찮아, 치매 진단도 받았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런데 어제 조카가 온 게 신경 쓰이네. 기자라며 응, 좀 조심해야겠어. 혹시 모르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빨리 정리하자. 조금만 더 통장 정리하고 집 명예 바꾸는 것만 남았어.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니. 다음 날 아침 수진이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수진아, 어젯밤에 그들의 대화도 듣고 녹음도 했어. 정말요? 그들이 뭐라고 해요? 저는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했어요. 제가 어젯밤에 더 조사한 게 있어요. 뭔데? 박영진이 가짜 이름이에요. 진짜 이름은 전영철이고 노인 대상 사기 전과가 여러 번 있어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그 미영이라는 사람도 김연애라는 이름으로 전영철과 함께 사기를 저지른 공범이에요. 둘이 연인 관계라고 나와 있어요. 연인이라고? 네, 이모. 이 사람들이 이모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전문 사기꾼들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당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이모, 괜찮으세요? 수진아,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아니에요. 이모는 잘못이 없어요. 사기를 친 저 인간들이 나쁜 거예요. 수진이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잡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주세요. 빠져나갈 수 없게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어요? 내가 뭘 하면 돼? 내일 이모가 은행에 가고 싶다고 하세요. 정기 검진 받으면서 보험 정리도 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들이 내 말을 믿고 따라줄까? 아마도요, 이제 그들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뭔가 행동에 옮길 거예요.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잡아넣어야죠. 너무 비열한 인간들이잖아요. 전 수진이 말에 큰 힘을 얻었어요. 정말 그래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좋아, 해보자. 이모가 피해자예요.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제가 치매에 걸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나쁜 사람들을 혼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기대가 됐어요. 내 나이 69세에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맞서서 제 것을 되찾을 생각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영진 씨, 오늘 은행에 좀 가려고 해요. 은행에요? 갑자기 왜요? 정기 검진도 받았으니까 보험 정리 좀 하려고요. 그리고 적금도
확인해보고 싶고 영진 씨와 미영이 눈빛이 반짝 빛나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혼자 가시면 복잡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 고마워. 어머니 일이니까. 아버지도 같이 가시죠. 세 명이 함께 은행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제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수진이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당당하게 하세요. 이모는 피해자예요.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에 앉았는데 미영이가 계속 제 옆에서 뭔가 지시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이 서류에 사인하세요. 이게 무슨 서류인데? 보험금 정리하는 서류예요. 복잡하니까 제가 다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제 통장에서 큰 금액을 인출하는 서류 같았어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왜 이렇게 큰 돈을 빼는 거예요? 어머니, 보험료 정산하는 거예요. 치매 때문에 헷갈리실까봐 예비로 하는 거예요. 치매라는 말에 전 갑자기 확 화가 났어요. 이렇게 확실히 진실을 아는데 계속 나를 바보 취급하다니. 나 치매가 아니야. 은행원 이 서류 이상해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은행 직원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 서류가 이상해요. 제가 요청한 게 아닌데 왜 이런 큰 돈을 빼려고 하죠? 어머니,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미영이가 당황하며 제 팔을 잡았어요. 그때 은행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모, 수진이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고 경찰관 2명이 함께 있었어요. 수진아, 이모, 괜찮으세요? 영진 씨와 미영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전영철 씨, 김연애 씨 맞죠? 경찰관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뭔 소리예요? 노인 대상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미영이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모, 이제 괜찮아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어젯밤에 이모가 녹음해주신 내용과 제가 조사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현장까지 다 촬영했고요. 수진이가 손에 든 카메라를 보여줬어요. 저 사람들이 이모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던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경찰관이 영진 씨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전영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모,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수진이 말을 들으니까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정말 끝난 거구나. 영애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사랑은 진짜였어요. 끌려가면서 영진 씨가 소리쳤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사랑이 진짜였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으면서. 어머니,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미영이도 소리쳤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은행에서 나와서 수진이와 함께 앉았어요. 이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진아,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이모가 용감하게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마지막에 당당하게 맞서시는 모습. 정말 멋있었어요, 이모. 이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올 거예요. 통장도, 도장도, 집 서류도 다 되찾을 수 있어요. 정말 물론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가져간 이모 물건들도 다 찾을 거예요. 며칠 후 정말로 사라진 나의 모든 것들이 돌아왔어요. 사라졌던 목걸이, 반지, 시계까지 모두요. 경찰이 저들 집에서 다 찾아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병원에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전 검사 결과가 이상하네요. 분명히 정상이신데.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병원도 사기꾼들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 이제 괜찮아졌어. 영애야, 정말 다행이다. 그 나쁜 놈들 제대로 벌 받는 거지. 응. 수진이가 정말 잘해줬어.
우리 수진이 참 기특하고 고마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서서 뛰어다니고. 하나밖에 없는 이모인데. 당연하지, 우린 가족이잖니. 정말 그래요. 수진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이모, 기사 나왔어요. 신문을 보여주는데 제 사건이 크게 보도되어 있었어요. 69세 여성, 기지로 사기꾼 무찌르다. 이모, 유명해지셨어요. 에이, 생각할수록 너무 창피하다. 유명이 다 뭐니. 정말이에요. 이모처럼 당당하게 맞선 사례가 많지 않다고 해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당한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이모, 앞으로는 정말 조심은 해야 하지만 이 일로 너무 위축되지는 마세요. 무슨 말이야? 이모가 사랑을 찾으려고 한 건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나쁜 사람들을 만난 거죠. 수진이 말이 맞아요. 내가 늦은 나이지만 진정한 사랑을 꿈꾼 게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외로워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연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이제 이모는 이 일로 더 지혜로워지셨으니까 다음번엔 정말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럴까? 물론이에요. 이모는 아직 충분히 매력적이세요. 그날 밤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어요. 힘든 일을 겪었지만 제가 직접 해결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69세에 이런 일을 당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맞서서 제 것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었고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을 꿈꿀 수 있어요. 다만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음번에는 정말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책하지는 않아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거울을 보기도 싫었고 사람들을 마주치기도 부끄러웠어요. 69세에 이런 바보 같은 일을 당하다니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1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웠던 것,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것, 이 나이에도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이런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뛰고 함께 웃을 사람이 그리운 평범한 사람 말이에요. 잘못한 건 그런 제 마음을 이용한 나쁜 사람들이에요. 요즘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좀 더 조심했어야 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요. 그래도 사랑하려고 했잖아. 그게 뭐가 잘못이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외로움 때문에 너무 빨리 마음을 주면 안 된다는 것.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릴 필요는 없다는 것도요. 저도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여전히 외로워요. 그럴 때면 또 누군가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또 속을까 하는 걱정도 들어요.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제 자신을 더 아껴요. 외로워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혹시 저처럼 힘든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보여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앞으로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언젠가 정말 좋은 분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예전처럼 조급하지는 않아요. 만약 그런 분을 만난다면 좋고, 만나지 못해도 혼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외로워할 권리도, 누군가를 그리워할 권리도 있고요.
다만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신중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요.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작은 희망은 품고 살아가려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기로 해요.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작은 깨달음이 하나둘 모이면 어느새 인생이 술술 풀리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부드럽고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값지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지혜가 꼭 필요한 소중한 분들에게도 잊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